출발 새아침. (45개) 번호 가운데 6개를 맞추면 1등 당첨금을 받는 로또. 이탈리아 말로 행운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고객이 직접 숫자를 선택해서 복권을 구매하기 때문에 스스로 행운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다른 복권과는 다른 점이죠.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로서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주머니가 비었을 때 로또 한 장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하는 막연한 희망에 일주일 동안은 나도 엄청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요. 1,000원 한 장으로 느낄 수 있는 최대치 행복 이런 거구나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수년 전 로또에 당첨된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공짜로 들어온 돈에 기뻐하며 동생에게 집도 장만해주고 형제들에게 인심도 썼지만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돈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처럼 보이는 행운도 그만큼의 준비와 수고를 한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러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우리 뉴스벗을 위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주무신 우리 뉴스벗의 사나이 이종훈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치 뉴스벗 때문에 제가 새벽 3시에 잠든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랬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자, 어제도 그렇고 뭐 요즘 야생 멧돼지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도대체 네. 멧돼지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안 할 수도 없죠. 네. 이게 좀 심각하니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그제 철원군 원남면 민통선 내 군부대에서 신고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하루 만인 어제 또 같은 지역 멧돼지 폐사체 2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이제 검출이 된 거고요. 네. 지난 2일에도 남방 한계선 그 전방 지점에서 멧돼지 폐사체 그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무엇이 심각하냐? 남방 한계선 남쪽 멧돼지에서 발견이 됐다. 이겁니다. 남쪽과 북쪽의 멧돼지들이 뭔가 접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지난 11일에 이 야생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포획하겠다라는 계획도 내놨고 철원 연천 지역의 경우에 사냥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접경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멧돼지가 대략 10만 마리라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다 포획하죠? 또 어떻게 또 사냥해서 잡겠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45만 마리. 게다가 이제 번식기에 들어가는데요. 하루에 얘네들이 100km를 이동을 한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뭐 정부는 감염 위험 지역, 발생 완충 지역, 경계 지역, 차단 지역 4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글쎄요. 처음에 이 야생 멧돼지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멧돼지는 살아서 비틀비틀거리는 거를 잡았더니 확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사실은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돼지도 지금 살처분해야 되는데 돼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래서 더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언제쯤 잡힐지 걱정입니다. 그리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설이 많이 돌긴 했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총리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24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2일 날 출국을 해서 그날 오후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하고 23일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도 참석을 한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아베 총리와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1년여 만에 양국의 최고위급 인사 회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뭔가 관계 개선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정말 관계 개선이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갔겠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식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특수부, 이 축소,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하고요. 인사보호 수사 준칙, 이것도 새로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한다고 하죠. 인사보호 수사 준칙에는 뭐 최근에 발표가 나왔던 뭐 심야 시간, 뭐 조사 금지랄지, 또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제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피의 사실 공개를 사실상 금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는 조 장관 관련 수사 뒤에 발표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뭐 특수부는 세 곳만 남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가 될지 벌써 보도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게 아마 오늘 확정이 돼서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회 그 패스트트랙에 지금 올라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 이 법사위 심사를 놓고 여야의 판단이 지금 다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여당 쪽에서는 검찰개혁안 소관 상임위가 결국 법사위 아니냐. 자, 그렇다면 법사위 추가 심사 절차를 뭐 거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뭐 10월 29일 정도 이거 본회의에 상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자유한국당은 무슨 얘기냐. 이 검찰개혁안은 기본적으로 소관위가 사법개혁 특위였다. 자, 그래서 법사위 자구 심사 당연히 거쳐야 한다. 예. 90일 정도 더 거쳐야 한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뭐,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 하다가 말 것 같으면은 뭐 시작도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상경보가 발령됐다면서요? 네, 이 소식에 또 의외로 또 화들짝 놀란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네. 비롯해서. 걱정되네요, 진짜. 지금 뭐 태풍 피해가 상당하죠. 최소 41명이 사망 실종 상태고, 그러니까 1959년 일본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됐던 베라이유, 이만큼 심했던 태풍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제 오후 4시 55분께부터 시작해서 지금 8차례에 걸쳐서 후쿠시마 원전 각 시설에서 누설 경보가 울렸다는 겁니다. 또 원전 오염 제거 과정에서 수거한 방사성 폐기물 자루 10개도 유실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10개가 이 자루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보니까. 평균 수백 킬로 내지는 1300킬로. 1톤이 넘는 것도 있는 거죠. 2015년 9월 동일본 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이 제염 폐기물이 하천으로 유출된 바가 있는데, 네. 글쎄요, 이거 뭐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적잖이 드는, 그래서 걱정이 그렇군요. 되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상경보가 발령됐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박희원입니다. 1년에 4계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라디오 청취율 조사도 1년에 4번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 그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나이와 사는 지역, 출퇴근 교통수단까지 너무 세세하게 물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이후에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란 질문엔 꼭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고 답해주세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월요일 아침에 뜨거운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너무너무 쟁쟁하신 원내대표들끼리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같은 기간은 아니고 1년 차이로 조금 엇갈리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쟁쟁하신 분들 모시니까 스튜디오가 그냥 꽉꽉 찹니다. 토론 시작하기 앞서서 월요일 출근길이 직장인들에게 정말 고통의 시간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정치인들에게도 월요병이 있나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저희도 요즘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동네에 아주 그 축제도 많고 행사들이 많아요. 아, 그거 그렇군요. 하고 그 밤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나오려면 피곤도 합니다만 길도 많이 막혀서 힘들죠. 게다가 또 요즘 환절기라 또 감기도 또 좀 네. 사실은 걸리실 수도 있고요.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 어떠십니까? 전 대표님은. 월요일 날 바쁘죠. 바쁘세요? 예. 저는 지역구가 월요일 날은 좀 지방이 있죠? 매주 월요일 날 아침 5시 반에 출근합니다. 아, 그렇게 일찍 나오세요? 예, 예, 예. 평일에는 6시에 출근하는데 월요일 날은 30분 당겨서 진짜 막히니까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정치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군요. 자, 우선 이제 본격적인 토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13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특수부 특수원을 확정하고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개명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우선 우원식 원내대표님. 네, 그동안 특수부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특수부를 줄이고 그러니까 중앙지검을 비롯해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수부를 없애고 그거를 반부패부로 하니까 특수부의 무소불위보다는 이제 반부패라고 하는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네. 검찰이 하는 일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제 논의했던 거는 그동안 검찰도 4차례 개혁안을 내고 그리고 법무부도 11개 신속 처리를 위한 개혁안을 낸 게 있거든요. 그것을 네네. 잘 점검하고 당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안을 잘 정리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그 검찰 개혁안 있잖아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 이것에 관해서 처리 일정과 이런 것들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름만 바꿔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관영 의원님 어떠세요?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 검찰 개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라는 입법 사항인데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제가 패스트트랙에 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사정을 좀 잘 아는데 지금 여당에서 10월 28일 날 이 검찰 개혁 법안을 선거법에 앞서서 먼저 처리하겠다. 네네. 막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당시에 검찰 개혁 법안하고 선거법 같이 상정하자. 그리고 선거법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선거법을 이제 당시 야당에서 이 검찰개혁법안만 처리하고 선거법이 부결될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소위 먹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저도 당시 그 홍영표 원내대표와 협상을 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죄송합니다.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고 네. 그리고 나서 같은 날 상정을 하더라도 표결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합의한 바가 있는데 네네. 지금 어쨌든지 간에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지금 상정하겠다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생각을 유감이세요. 하고 예. 지금 당시 패스트트랙을 넣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여야 합의 처리라고 봅니다. 네. 물론 가장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일단 절차에는 넣었지만 이 세 개의 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특히 정치협상회의가 최근에 이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법사위 소관이냐 뭐 또 사개특위 소관이냐 이러면서 또 시한 가지고서 얘기가 또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중심에 계셨던 김관영 의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도. 이게 그것을 사개특위 소관이냐 또 법사위 소관이냐 이거는 서로 이 논란의 여지가 중요한 있고 건가요, 그게? 예. 그거는 해석에 좀 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이 그 부분을 저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네, 네,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10월 28일 날 이후로 네. 가능하다. 네. 저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할지라도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예. 11월 28일 날부터 정치개혁법안이 이제 상정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11월 28일까지는 정치개혁법안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군요. 그 뭐 예. 지금 김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죠.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같은 날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법을 처리하기로 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긴 거예요.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매번 검찰개혁 부딪히죠, 항상. 그동안 한 4차례 중요한 검찰개혁의 시기가 있었어요. 2004년이었는데 그때는 중수부 폐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수부 네. 폐지 진행이 되니까 송광수 검찰총장이 내 목을 쳐라 이러면서 반대를 했던 그렇죠.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김종빈 검찰총장 때인데 그때는 천정배 장관이 그 강정구 교수 불구속 지휘하면서 그때도 사표를 내고 저항을 또 했고요. 네. 그리고 2011년에는 경찰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 이 법률안이 진행이 되니까 검찰들이 또 사표를 내면서 검란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검찰개혁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협상회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협상회의에서 이런 정치 일정 또 그 앞으로 개혁령 패스트트랙의 처리 과정 이런 걸 논의하려고 하는데 첫날부터 황교안 대표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 협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 서초동 이 조국 그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서초동에서 모여서 이 장관도 이럴진데 국민들의 인권이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 속에서 정말 희생되는구나. 민주주의가 검찰개혁을 안 하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주장을 하다가 어제 9차 집회를 마무리해서 지난 토요일 날 분명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다. 네.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그렇죠.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잠정 지금은 중단하고. 네. 검찰개혁에 아주 호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대한 그때 합의와는 굉장히 중대한 그 시기를 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상의를 하자는 거죠. 바른미래당과도 상의하고 모든 정당과 상의해서 이런 사정 변경을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검찰개혁의 호기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고요.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네. 저희가 그 일을 주도한 당입니다. 정의당 뭐 이렇게 같이 해서. 네. 선거법 협상은 저희들도 계속 제가 원내대표 하기 전에 저희 당의 당 혁신위원회에서 이미 이 안을 내놓은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정치에는 여야 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신뢰를 토대로 해서 확고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가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검찰개혁에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말과 함께 협상하시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는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의 역할이 제일 중요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셨지만은 지금 법조인 출신으로서 바라보는 이 조국 수사 네. 또 내지는 한 정당의 그 대표격이었던 그 분으로서의 바라보는 또 이 모습 이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상한 건가요? 저는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가 어쨌든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직접 수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지 주변 수사는 상당히 됐는데 마지막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법원에서 뭐 소위 많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요? 영장은 네, 압수수색 영장. 영장은 잘 된 거 소위 아닌가? 네. 아니 통장 계좌 네. 추적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다 지금 대부분이 기각이 됐어요. 네네.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네. 두 분에 대한. 예. 그다음에 가장 핵심이 사실 전화기 압수거든요. 핸드폰 압수거든요. 예. 지금 그런 것들도 그거는 저는 상당히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네. 어쨌든지 이번 모든 사태의 전 출발점은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조국 장관 임명할 즈음에 사실 여당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 우 대표님 계시지만 아침에 목욕탕에서 자주 뵙거든요. 두 분이 또 목욕탕 멤버시군요.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나.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네네. 그런데 거기서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조국 장관 이 임명 문제에 관해서 여당 의원님들도 사실 굉장히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걱정도 했었고. 그리고 야당이 우려하는 만약 조국 장관을 그대로 임명했을 경우에 상당히 전국이 경색되고 국민이 분열되고 이런 또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옛날 야당일 때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야당일 때 이 정도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당신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네네.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김 대표 말이 참 맞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얘기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정말. 어느 누가? 실명을 다 대라면 다 될 수 있는데, 제가 네.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네. 한번 내년에 공천에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어쨌든 많이 그랬어요. 어제는 일단은 지금 목욕탕에서 한 얘기. 목욕탕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은 아직도 영장 이런 게 되게 좀 부족했다, 좀 특혜가 계속 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어쨌든지 네.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검찰은 잘하고 있다. 검찰의 그거를 네. 지금 네. 너무나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네. 가장 정직하고 제대로 수사를 해왔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어느 순간에 가장 정치검찰로 둔갑이 돼버렸어요. 좋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치검찰로 둔갑이 됐는지 그 포인트가 되는 거를 일부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벌써 보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내가 할 얘기가 꼭 있는데. 예, 그래 잠깐 하셔요. 예, 목욕탕 하시고 얘기를. 목욕탕 얘기 하셔요. 예.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예, 지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의혹을 가지고 엄청난 보도가 나왔잖아요. 거의 한 200만 건의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걸 사실은. 보면서 네. 이게 큰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다. 여당에서도요? 여당에서도 그렇죠. 의혹이 계속 부풀어지니까. 걱정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예. 이게 보니까요. 이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는 검찰 개혁 때문에 임명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검찰의 태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청문회 합의한 날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청문회 날 부인을 기소하고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까지 역사를 봐도 청문회 날을 합의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도 청문회에서 일단은 거치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걸러질 거 걸러지고 네. 그래도 법률적으로 불법 소지가 굉장히 높은 건 그다음에 고발을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전에 자유한국당이 다 고발하고 그리고 청문회 합의하는 날 압수수색 들어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번 수사도 안 하고 그 부인을 청문회 마치자마자 기소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집을 수색하는데 11시간을 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저항하는 거다. 조국 장관 임명만큼은 안 되겠다고 하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 서초동에 국민들이 나오게 된 이유도 이런 걸 보면서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과도하게 수사를 한 거 아닌가. 네네. 오히려 국정농단 때보다도 더 많은 검찰을 배치하고 압수수색
또 훨씬 많이 하고. 대개 국정농단 때 한 48건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때까지 한 70건 됐거든요. 그렇죠. 70건 정도 지금 한 됐다. 80건쯤 넘었을 텐데 네네.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딸의 일기장을 가져가느니 마느니까지 이런 걸 보면서 네. 이거는 오히려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거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서초동으로 나가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게 됐던 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이 호기가 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정리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2부에서 네, 2부에서 이제 진행까지 하시는. 예, 잠시 1부 정리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 1부하고 2부 사이에요. 엄청나게 두 분 얘기하시느라고 막 온 켜진 것도 지금 잊어버릴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 김관영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거 있으시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였다. 예, 하는 점들에 언제부터? 대해서 예. 이제 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를 합의한 날 압수수색을 했다. 네. 그다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기소했다. 이제 이거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11시간 11시간 압수수색 뭐 이걸 80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제가 압수수색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고발이 됐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사실은 조국 장관이 임명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쭉 네. 뭐 그렇죠. 지금까지 설사 청문회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임명을 했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명할 거라고 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압수수색해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압수수색하기는 솔직히 더 힘들어요. 예? 그나마 거기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을 쓰는 타이밍도 그나마 그때밖에 가장 없었다? 그때가 가장 불가피한 네.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기소하는 것도 사실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날 한 거죠. 네. 사실은 본인을 직접 소환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다는 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거. 그렇죠. 사실 좀 확실해요. 부담스럽죠. 네, 그거는 네.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동안 나온 여러 사람들을 수사해 보니 분명히 혐의는 있는데 본인은 아직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하기에는 사실은 아직 시간이 지금 무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네. 않았고 네. 뭐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11시간제 압수수색 문제도 당시에 뭐 장관께서 전화까지 하시고 가능하면 좀 건강 배려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뭐 어쨌든지 왜냐하면 컴퓨터를요 가지고 네. 컴퓨터를 이 하드를 네. 이 다운받는데 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은 포렌식 관련한 압수수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가지고 이게 다운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구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가가지고 몇 개 이렇게 찾아오고 외관적인 형식적인 물건을 압수하는 거는 솔직히 1시간도 안 걸리죠. 네, 그러나 그렇죠. 그러느라고 시간이 불가피하게 걸렸다.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예전에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제가 네.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요즘에 새롭게 나온 핫 이슈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별장 접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이거를 마무리해버리고 그냥 넘겨버렸다 이런 한겨레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검찰총장이 그 해당 기자를 고소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공방이 오고 가면서 진짜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우선 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막 주장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네.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근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는 저는 그건 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네네. 누가 왜 검찰을 흔드는지 이것도 분명하지 않거든요. 조국 장관 이게 이제 뭐 소위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거는 조국 장관 쪽에서 수사를 막 받으니까 그쪽에서 뭐 흘린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조국 장관은 이미 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 결국 누가 타격을 받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타격을 받고 그걸 검증한 조국 장관이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쪽이 타격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일은 첫째 아니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뭐가 생각이 나냐면 네. 지난번에 최동욱 그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때 우리가 그걸 굉장히 비난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게 그런 게 연상될 정도의 이런 낮은 수준의 이런 것들을 할 리가 없다고 정치적 저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거다. 이건 정치적 의도라고 보기에는 한 언론사가 자기 취재한 결과 그냥 내놓은 거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에서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관영 의원님 어떠세요? 이제 보도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타이밍상? 봅니다. 예. 네. 어쨌든 그 보도를 딱 보는 순간 윤중천, 원주, 김학의 장관 성접대. 네. 오늘 보도 보니까 적어도 성접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취재 기자가 그 얘기는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러면은 야, 이거 총장이 성접대 받은 거야? 사람 이거 잘못하면 가겠네? 솔직히 딱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재판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딱 들었는데 어쨌든지 윤준천 씨도 부인을 하고 네. 윤 총장도 부인을 하고 이제 두 분이 다 부인을 하니까 어쨌든지 이 부분에 관해 저는 뭐 당시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로 청취자 여러분 의견 주시는데요.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한 개만 읽어드릴게요. 5235님이요. 이런 얘기 목욕탕 참 진솔하고 좋네요. 목욕탕 저도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의원님들 이렇게 진솔한 얘기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이슈만 딱 다루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22일부터 시작된 20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결국은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요. 결국은 국정감사 후반전도 조국 국감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무당층이 4분의 1이라는 조사도 있는데 이걸 연결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이게 좀 아름답게 우아하게 끝이 날까요? 예, 저는 한 1분 30초씩만 어쨌든지 간에 결자 해지. 예,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저는 하루빨리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뭐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서 검찰개혁 빨리 한 다음에 명예롭게 퇴진하고 싶을 텐데 저는 그러기에는 이미 지금 사위가 너무 힘들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어졌다. 네. 저는 조국 장관이 저는 결단을 내리고 네. 어쨌든지 대한민국을 통합의 리더십으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조국 장관이 저는 할 일이다. 그리고 국회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검찰개혁 이루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가 검찰개혁 주체가 돼야 되는 거고 조국 장관은 오히려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것이 스스로 결단 내리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당연히 좋은 것이다. 예, 대한민국의 통합의 리더십이 지금 가장 절실한데 그 맨 앞에 조국 네네. 장관이 좀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길을 부탁드립니다. 열어달라.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의원님? 그 조국 장관으로 해서 지금 제기된 문제가 검찰개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개혁도 이제 거의 가닥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는 일, 이것이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것과 검찰 수사 결과 이런 걸 지켜보면서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정리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민생 살리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 한 40이 됐던 것이 13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시경제 안정성은 세계 1위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고용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최근 8월 달에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46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 있고 조국 장관 지금 이런 그 논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네. 이런 이제 검찰 개혁과 수사 종결을 통해서 좀 걷어지고 나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번 국회를 거치면서 이제 20대 국회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민생 문제로 제기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합 쇼핑몰 문제랄지
제로페이랄지 네네네. 이런 민생 관련된 법들을 잘 통과시키면서 국민들의 민생을 잘 살피는 국회로서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 네. 조국 장관은 이제 앞으로 수사 관련해서 정리가 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민생에 힘쓸 때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전화 받으시면 오늘 아침에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들으셨다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들을 거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옵니다.